아니야, CPU는 발열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 메모리는 32기가? 그래픽은 5600M 새로 나왔네? 94만 5천원?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에 맥북 프로 16인치에 새롭게 라데온 프로 5600M 그래픽 옵션이 추가가 됐거든요. 가격이 무려 94만 5천원인데요. 가격만 보면 5500M이랑 똑같이 8기가인데 아무리 HBM2 메모리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GPU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옵션 넣으세요. 만약에 이미 샀는데 맥북 프로가 메인 편집용이라면 그거 팔고 이거 넣어서 다시 사세요. 그러면 먼저 두 개의 하드웨어 스펙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맥북 프로 16인치 주문을 할 때 13만 5천원의 옵션인 5500M을 많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5600M은 94만 5천원이나 하는 건지 둘 사이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8기가로 같지만 메모리 타입이 GDDR6와 HBM2로 다릅니다. GDDR6가 데스크탑 규격에서는 충분한 공간과 쿨링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서 좀 기술적 한계에 가까운 성능을 낼 수 있지만 랩탑같이 협소한 공간과 별도의 쿨링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 성능을 내기가 좀 힘듭니다. HBM2의 경우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이름처럼 대역폭이 훨씬 높고 GDDR6 대비 4분의 1 정도의 공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발열 해소에도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5500M과 5600M이 같은 메모리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스펙상 33% 이상의 컴퓨트 성능, 또 2배의 대역폭 차이, 발열 관리로 인한 안정성까지 랩탑에 적용되었을 때 그 성능 차이는 이런 스펙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500M과의 비교는 너무 당연한 결과니까 실제 구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GPU 옵션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세서는 동일하게 i9 8코어 2.3GHz에 5500M 맥북 프로에는 이 GPU로 5700XT를 붙이고 또 새로 구입한 5600M은 그대로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만 이용해서 테스트했습니다. 5600M이 들어간 버전은 제가 직접 에이저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5500M 버전은 지난번에 맥 프로 램을 구입한 후부터 나스와 맥 관련해서 조언을 아주 많이 해주시는 에이저 사장님께서 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테스트 결과 같이 볼게요. 긱벤치5 메탈 테스트부터 엄청 놀랐어요. 제가 이 GPU용 그래픽카드 추천을 한다고 라데온 7이랑 베가 64, 5700XT 다 비교해보고 현재 맥에서 성능은 5700XT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5600M 옵션에서 밀렸어요. 무려 36%나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GPU로 5700XT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뻥 디스플레이 하나 더 이 GPU에 연결을 하면 오히려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닌자5를 인식만 하게 꽂아두고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결과 62,489점이나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 업데이트 해주나 정말 기다리는데 참 안 해줘요. 확실히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데스크탑 규격의 그래픽카드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픈CL의 경우는 애플 최저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 테스트에서도 근소하게 낮은 점수가 나오고요. 추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경우는 그 갭이 훨씬 더 벌어집니다. 이건 그래픽카드의 프로세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로 파이널 컷의 대표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되죠? 브루스 X 테스트를 했습니다. 추출은 애플 프로레스 풀2 HQ로 3회 평균 시간인데요. 앞선 벤치마크 결과가 무색하게 5600M이 계속 더 빠르게 렌더링과 추출을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런 곤란한데 이 GPU 맞추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베가 64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은 어떤지 너무 보고 싶어서 iMac 프로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세 번 모두 9초 초반대에 확실히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그 차이를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죠?
이제 좀 더 실전 상황에서 얼만큼의 성능을 발휘해줄지 테스트 해볼게요. 벤치마크는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실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CPU와 그래픽 칩셋 간의 유기적인 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감 성능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5분 분량의 영상에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렌더링 되는 시간을 측정해봤어요. 클립은 얼마 전에 테스트해본 소니 α7S3를 이용해서 4K, 풀2 10비트, 60프레임, 600mbps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계속 스스로 내가 뭘 놓친 걸까? 테스트를 하면서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묻게 돼요. 총 5번의 결과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결과부터 보면 레이저 코어 X에 5700XT를 붙여서 사용하는 eGPU 셋업보다 5600M이 25%가량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픽카드 칩셋 자체 성능이야 압도적으로 5700XT가 높겠지만 확실히 아무리 썬더볼트 3라고 해도 렌더링 프로세싱을 오가기에는 대역폭의 한계가 완전 체감이 돼요. 다만 이전 맥북 프로 그래픽카드 성능에서는 이 대역폭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eGPU가 월등히 빨랐었는데 5600M 옵션을 통해서 이걸 체감할 정도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률을 봐도 5600M의 경우는 거의 한계까지 CPU와 GPU를 처음부터 끝까지 갈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외장에다 쿨링 시스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eGPU가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 특정 구간 이상 활용을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보다 부하가 큰 작업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8K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8K 60프레임 영상의 실시간 플레이백은 모두 끊김없이 수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단순한 컷 편집 시에도 끊김 현상이 나타나서 프록시가 아니라 원본 편집을 진행하는 것은 역시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추출을 해봤는데요. 와, 5600M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죠? eGPU의 경우 5분 54초, 5600M은 무려 4분 5초로 거의 2분 정도의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95만 원이 비싼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벤치마크 점수도 아니고 실제 렌더링 시간을 이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제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와. 모든 테스트에서 비교군으로 iMac 프로와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iMac 프로가 18코어에 배가 64, 16기가 막 이런 옵션이다 보니까 애초에 비교할 급은 아니라서 5600M보다 2배가량 빠른 렌더링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집 시스템을 맥북 프로에서 iMac 프로 정도로 완전히 바꾸면서 대규모로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면 맥북 프로라는 라인업이 이 정도까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현재로서는 정말 고맙기까지 해요. 아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게 정말 랩탑에서 나올 수 있는 성능인 건가 싶어요. 요즘에 애플 기기마다 너무 쉽게 프로라고 네이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맥 프로를 제외하고 진짜 프로를 붙이는 게 아깝지 않구나 라고 느낀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인텔 맥북 프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애플 실리콘 기반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적어도 저와 동일하게 영상 편집용 메인 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5600M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컷 플러그인 호환성도 그렇고요. 또 하반기에 애플 실리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위주의 트랜지션 기간이 적지 않게 필요할 텐데 이번 5600M은 매년 있는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기대를 한참 뛰어넘는 개인적으로는 1년 반 정도의 갭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라서 오히려 지금이 인텔 맥북 프로를 지를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점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맥 프로 사면서 이제 7년 동안 맥 안 산다 그랬는데 이거 사고 연말에 애플 실리콘 사면 야, 너를 팔아야 되나 보다.